장성태 국방위 부위원장의 처형으로 북한이 큰 혼란에 빠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커네티컷 뉴타운 샌드육 초등학교 총기 난사 사건이 일주기를 맞았습니다. 이번 주말 뉴욕 일원에 또다시 겨울 폭풍이 예보됐습니다. 어제 연방 예산안이 하원을 통과하면서 교착 국면을 타개했습니다. 취업 영주권 신청 시 노동 승인 처리 기간이 갈수록 늦어지고 있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장성태 국방위 부위원장의 사형 소식에 미국 정부와 언론이 발빠른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상당수 언론들은 한반도 정세가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상황에 놓였다며 특히 북한에는 큰 혼란이 올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주성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장성태 국방위 부위원장의 사형 소식이 전해진 지 1시간여 만에 백악관과 국무부는 동시에 논평을 내놓고 김정은 정권의 극단적 잔인함을 보여주는 또 다른 사례라고 비난했습니다. 이 같은 미국의 강경한 입장은 이번 사건이 버락 오바마 대통령에게 직접 보고된 가운데 백악관 국가안보회의를 거쳐 정리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주요 언론들도 잇따라 관련 기사를 비중 있게 다루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북한 조선중앙통신을 인용 북한이 사실상 2인자였던 장성택의 처형으로 전례 없는 혼란에 빠졌다고 평가했습니다. 신문은 장성택의 처형으로 체제가 안정적으로 유지될지에 대한 우려가 커졌다면서 북한이 김정은의 집권 2주년을 앞두고 군사적 언급의 수위를 높여왔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또한 장성택의 숙청과 처형으로 북한에서 대규모 숙청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문가의 말을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김정은이 빠른 속도로 권력을 장악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아버지 김정일 국방위원장에 비해 훨씬 더 과감한 방식으로 갈등을 유발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신문은 이어 장성택의 처형으로 당과 군이 공포에 빠져 김정은의 뜻에 철저하게 따를 수도 있지만 오히려 역효과를 일으켜 반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일부 전문가의 분석도 실었습니다. CNN 방송은 장성택의 처형으로 북한 정권의 향배가 더욱 불투명해졌다면서 김정은 정권의 도발적 언행이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전망을 보도했습니다. KBN 뉴스 주성훈입니다. 내일이면 커네티컷 뉴타운 샌드육 초등학교 총기 난사 사건이 일주기를 맞습니다. 이 사건 이후 총기 규제에 대한 인식은 확산됐으나 총기 옹호단체 등의 반대 로비로 인해 총기 관련 규제 강화 법안 처리는 더딘 모습입니다. 금홍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12월 14일 커네티컷 뉴타운 샌드육 초등학교에서는 애담 렌자가 총을 난사해 초등학생 20명과 교직원 6명의 목숨을 앗아가는 끔찍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총기 사건 일주기를 맞아 어제 워싱턴 DC 내셔널 성당에서는 희생자 가족이 모인 가운데 추모식이 열렸습니다. 총기 사건이 발생한 커네티컷 뉴타운에서는 희생자 가족들이 개별적으로 조용하게 일주기를 맞고 싶다는 의사를 밝혀 따로 추모 행사를 열지 않을 계획입니다. 상당수 유가족들은 정신적 충격을 감안해 총기 사건 일주기인 내일은 뉴타운을 떠나 다른 곳에서 머물 예정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 사건 이후 전국적으로 총기 규제법 강화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고 버락 오바마 행정부가 법제화를 통해 총기 규제를 대폭 강화하려고 노력했으나 미국 총기협회 등 총기 옹호론자들과 의회의 반대로 전혀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커네티컷주는 샌드육 초교 난사 이후 총기 관련 규제 강화법을 통과시켜 현재 전국에서 두 번째로 엄격한 총기 규제법을 마련해 놓은 상태입니다. 뉴욕과 메릴랜드주도 총기 규제법을 강화시켰고 캘리포니아주는 현재 전국에서 가장 강력한 총기 규제법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KBN 뉴스 금원기입니다. 동장군이 뉴욕, 뉴저지 일원에 머물면서 떠날 줄을 모르고 있습니다. 이번 주말 겨울 폭풍이 또다시 예보됐는데요. 뉴욕 일원 1에서 최고 4인치의 눈이 내리고 뉴저지 일부 지역은 최고 6인치의 눈이 예보됐습니다.
이번 주말 뉴욕 일원에 최고 4인치의 눈이 또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기상청은 토요일인 내일 오전 8시쯤부터 눈이 내리기 시작해 일요일까지 이틀간 뉴욕, 뉴저지 일원에 지역에 따라 1에서 최고 4인치까지의 눈을 예보했습니다. 지역에 따라 뉴욕 일원과 중부 뉴저지 그리고 롱아일랜드 해변 지역에는 적게는 3인치에서 최대 6인치까지의 적설량을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이 기간 맨해튼 낮 최고 기온은 화씨 34도, 밤 최저 기온은 화씨 21도로 영하 6도까지 떨어지는 등 추운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일요일인 15일에는 다소 기온이 올라가 지역에 따라 눈이 진눈깨비나 비로 바뀔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눈깨비로 바뀐 눈은 도로를 더욱 미끄럽게 하기 때문에 안전 운전이 더욱 요구되고 있습니다. 어제 연방 예산안이 하원을 통과했습니다. 이번 합의가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초당파적으로 교착 국면을 타개했다는 데서 의미를 찾을 수 있습니다. 연방 하원은 지난 10일 초당적으로 합의한 예산안을 표결에 붙여 어제 찬성 332표, 반대 94표로 가결했습니다. 상원 표결은 다음 주 중으로 실시될 예정입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이미 예산안에 대한 지지를 표명한 상태입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긴급 실업수당을 내년까지 연장할 것을 주장했고 공화당 의원들은 메디케어 진료 수가 삭감안을 3개월 동안 유예하라는 주장을 해 우여곡절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공화당 의원 가운데 불과 62명만이 반대표를 던졌습니다. 존 베이너 하원 의장의 정치적 승리로 평가됩니다. 이번 합의에 따라 자동 삭감된 연방정부 예산 가운데 약 600억 달러가 복구될 예정입니다. 또 미국의 재정 적자가 230억 달러 줄어 17조에 달할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한편 이날 하원은 농장법 개정안을 내년에 처리하기 위해 일단 현재 농장법을 30일 동안 연장하는 법안을 구두 표결로 통과시켰습니다. 취업이민 3순위 우선일자가 또다시 6개월이나 진전됐습니다. 반면 영주권자 직계 가족은 4달째 우선일자가 동결되고 있습니다. 국무부는 어제 2014년 1월 중 영주권 문호를 발표했습니다. 취업 3순위, 숙련, 비숙련 모두 우선일자가 2012년 4월 1일로 지난달에 비해 6개월 진전함으로써 지난 8개월간 5년 반이나 대기 기간이 단축됐습니다. 노동 승인 후 2년 내로 영주권을 신청할 수도 있게 됐습니다. 하지만 이에 따라 2순위 진행 케이스가 줄어들면서 3순위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무부도 최근 발표한 영주권 문호 전망에서 2월 문호부터는 조정 국면에 들어설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취업이민 1, 2, 4, 5순위는 이번 달에도 오픈 상태를 유지했습니다. 반면 가족이민은 우선일자가 최대 5주 진전에 그쳤습니다. 올여름 일시 오픈 상태였던 이 A순위는 4달째 전혀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으며 1순위도 지난달에 이어 3주 진전에 그쳤습니다. 시민권자 기혼 자녀인 3순위는 지난달 한 달 진전하는 데 이어 이번 달에는 5주 진전에 장기간에 부진해서 서서히 개선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4순위는 3주 진전했고 이 B순위는 한 달 진전하는 데 그쳤습니다. 취업 영주권을 받으려면 먼저 첫 단계가 노동 승인인데요. 노동 승인 처리 기간이 갈수록 늦어지면서 노동 승인을 받는 한인도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현재 심사하고 있는 취업 영주권 신청서는 올 4월 접수분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는 어제 노동부 산하 외국인 노동국의 발표에서 나타났습니다. 노동 심사 기간은 올 초까지만 해도 60에서 90일 정도가 걸렸으나 점차 지연되는 추세이고 현재는 일반 신청서 심사에 약 8개월가량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감사에 걸린 케이스도 지난해 10월 접수분을 심사하고 있어 처리에 14
4개월이 걸리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감사에 걸린 비율은 지난 회계년도 1분기 37%, 2분기 30%였으나 이보다 낮아져 27%를 기록했습니다. 다행히 재심 청구나 정부 오류에 따른 재검토는 즉시 이루어지는 것으로 발표됐습니다. 이처럼 노동 승인 처리 기간이 늘어난 것은 시퀘스터에 따른 노동부 직원의 대량 무급 휴가 때문으로 접수 건수는 늘어났지만 처리 인원이 부족한 탓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더해 지난해 10월 정부 폐쇄에 따른 업무 마비는 상당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때문에 취업 영주권 노동 승인이 계속 지연되고 있습니다. 뉴저지 불체 학생들에게 거주민 학비는 적용하되 재정 보조까지 할 것인지를 두고 난항을 겪고 있는데요. 뉴저지 주 하원이 주정부 학자금 지원 내용이 추가된 평등 학비 법안 마련에 나섰습니다. 뉴저지주 하원 예산위원회는 올 6월 위원회를 통과한 평등 학비 법안을 어제 재회부했습니다. 주정부 학자금 지원 내용을 추가하는 수정안 마련에 나선 것입니다. 이는 지난달 18일 주 상원을 통과한 평등 학비 법안이 주 하원 법안보다 포괄적인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상원의 관련 법안에는 하원 법안에도 없는 서류 미비 학생에게도 주정부 학자금 지원 프로그램 신청 대상이 된다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법안 발의자인 고든 존슨 의원은 상원 법안 내용과 일치하는 수정안이 마련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이 주도하고 있는 평등 학비 법안은 서류 미비 학생이라도 주내 고등학교에서 3년 이상 재학하고 졸업하면 뉴저지 거주민 학비 적용 대상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주지사 선거 직전 이에 대해 찬성을 표명해 히스패닉 유권자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얻은 크리스티 주지사가 평등 학비 법안에 서명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민자 단체들은 크리스티 주지사가 그간 밝혀온 법안 지지 입장이 처음부터 진정성 없는 선거용 발언이었다며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미국행 항공기 승객은 공항 출국장에서 검색대를 통과한 뒤 탑승 직전에 다시 가방을 열고 검색을 받아야 했습니다. 내년부터 탑승구 앞에서 받던 2차 검색이 없어집니다. 한국 정부는 지난주 워싱턴 DC에서 열린 제3차 한미 항공 보안 협력 회의에서 미 국토안보부 교통보안청과 미국행 2차 검색 면제에 관한 공동 성명서를 체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연간 240만 명의 미국행 승객들은 출국장에서 검색대를 통과하면 또다시 2차 검색 없이 항공기에 탑승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은 탑승 직전 다시 가방을 열고 술이나 화장품 등 액체류 폭발물 검색을 받아야 했습니다. 미국행 승객 설문조사 결과 가장 불편한 점으로 2차 검색을 꼽은 응답자는 82%에 달했습니다. 2차 검색 페이지는 항공사와 면세점이 연간 57억 원을 절약할 수 있고 항공사도 연간 6,550시간을 단축할 수 있으며 이는 항공산업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조치는 지난 2006년 항공기 액체 폭발물 테러 기도를 계기로 각국에서 하고 있는 미국행 2차 검색이 세계 최초로 사라지는 것입니다. 한편 인천국제항공사는 미국행 2차 검색 면제에 따라 환승장에 액체 폭발물 탐지 시스템을 구축하는 작업을 마치고 운영 점검에 착수했습니다. 출퇴근길 조지 워싱턴 브리지를 이용하는 분들 최근 무슨 사고가 났나 하고 생각하셨을 겁니다. 극심한 교통 체증이 빚어졌는데요. 조지 워싱턴 브리지가 긴급 보수 공사로 인해 도로 일부가 통제됐었습니다. 계속해서 토요일인 내일 오전까지 어퍼레벨 양방향 도로 일부가 통제됩니다. 뉴욕 뉴저지 항만청은 지난 11일 조지 워싱턴 브리지 어퍼 레벨에 큰 파톨이 생겨 이를 긴급 보수하는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때문에 11일 밤부터 오는 14일 오전까지 주로 야간 시간대에 어퍼 레벨 양방향 도로 일부 차선을 통제합니다. 항만청은 어퍼 레벨 중간 지점에 생긴 파톨의 크기가 워낙 커서 도로 및 철제 상판을 교체한 뒤 그 위에 도로 포장을 새로 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있습니다. 이를 위해 어퍼레벨 양방향에 두세 개 차선을 막고 그 외 차선으로만 통행이 제한됩니다. 항만청은 지난 11일과 12일 이틀에 걸쳐 퇴근 시간 후인 오후 9시 정도부터 시작해 다음 날 오전까지 공사를 계속했습니다. 오늘 밤에도 오후 10시부터 내일 오전 10시까지 교통을 통제하고 공사를 할 예정입니다. 한편 조지 워싱턴 브리지는 대형 차량의 경우 테러 등의 위험을 막기 위해 어퍼 레벨로만 다닐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주로 야간 시간에 많이 움직이는 화물 트럭 등이 공사를 하는 시간대에 집중적으로 몰리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교통 체증이 더욱 심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